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박희석입니다. 월간조선 최우석입니다. 오랜만에 박희석 기자랑 함께 유튜브를 촬영하게 됐는데요. 이번 박희석 TV에서는 최근 정치 참여를 선언한 비정치인이라고 볼 수 있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이 하필 그 최재형 전 감사원장 예, 아버지 부친이 이제 소천하신 날이기 때문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 이야기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언론과의 통화에서 정치 참여를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제 사실상 정치권에 들어온다는 이야기인데 우리 박 기자가 봤을 때는 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시기가 언제냐는 제가 뭐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겠지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최재형 감사원장과 지금 현재 야권의 가장 유력 주자라고 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약간 좀 지향하는 바가 조금 다르지 않나, 색깔이 좀 다르지 않나. 그렇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저 사람이 국민의힘에 입당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런 거에 대해서도 지금 뭐 이렇게 논쟁이 있지 않습니까? 아예 제3지대를 아직까지도 제3지대 얘기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그거에 하나의 증거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하고 어저께 만났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윤석열 전 총장이 안철수 대표를 지금 이 시점에서 왜 만나야 되는지 그런 이유가 없는데 일종의 세력화를 해가지고 차후에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내가 먼저 제3지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세력 구성을 해야 되겠다.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최재형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느낀 바로는 기존에 그 국민의힘이 얘기했던 그런 어떤 이념 지향성 이런 것과 상당히 부합한다. 이질감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 직행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보면은 이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국민의힘에 이제 들어오고 결국에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지대를 만들었다가 합류를 하던 아니면 그냥 합류를 하던 결국에 이제 국민의힘에 들어오면 이제 경쟁이 불가피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두 사람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선 경선에 맞붙을 가능성이 클 거라고 보는데 다른 후보들한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두 분이 어떻게 보면 양강으로 볼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지지율이 아니 왜냐면 지금 홍준표 의원이 입당하기 전에 국민의힘에 소위 대선 주자가 누가 있었습니까? 아니 이게 지지율상으로 대선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유의미한 인물이 있었느냐 그걸 떠나서 자칭 대선 주자가 또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자칭. 유승민 지지율 한 2% 나오고 원희룡 한 1~2% 나오고 하태경 이런 사람들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와중에 가장 지지율이 높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그다음에 지지율은 그렇게 지금 높게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딱 정치 참여 선언, 대선 출마 선언을 하는 순간 상당히 뭔가 기대감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사람, 최재형 원장 이런 사람이 아마 최종적으로는 경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일종의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당권파라고 해야 되나? 당권파라고 할 수 있는 유승민 전 의원이 좀 지금보다는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 우리 박 기자가 봤을 때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장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장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장점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금 우리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는 부분이 뭡니까? 공정과 정의, 불공정과 이런 걸 갖다 불의 이런 거 내로남불 4년 동안의 내로남불 이런 거에 대해서 지쳤다. 바꿔야 된다. 이런 식의 정권교체 목소리가 일각에서는 점점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대비를 했을 때 공정과 정의를 원한다. 우리 국민들은 경제 성장보다는 정의. 그 정의가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그런 권력의 외압에 굴하지 않고 권력형 비리를 갖다가 수사하다가 결국엔 직무 배제되고 결국에는 옷을 벗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이 청와대에서 비롯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경제성 조작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끝까지 감사를 했다. 감사원의 외압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꿋꿋하게 했다. 그리고 인사 외압도 거절했다. 이거 아닙니까? 김호수 전 검찰총장을 이제 아니 그 사람이 지금 검찰총장입니다. 그렇죠. 김호수. 어쨌든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이 사람들을 높게 평가했지만 한편으로는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박근혜 지금 뭐 박영수 특검 있지 않습니까? 네. 박영수 특검의 수사팀장으로 있었고 두 번째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또 활약을 했었고 네. 그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했을 때 소위 말하는 적폐 수사 청산 그거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반감 지금 상황이 원치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있지만 막상 이제 서로 공방전이 벌어질 경우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약점이 될 수밖에 없다. 그거는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그와 반면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뭔가 지적할 만한 내용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더 심심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공격할 거리가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공격할 거리라고 했을 때는 국정 경험이 없단데 네. 정치 경험이 없단데 그건 윤석열 총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격을 하는 순간 자기 얼굴에 침뱉기가 되니까 그렇죠. 그럼 공격할 거리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지지율은 좀 많이 떨어지지만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니 사실 정치 참여 여부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문재인 대통령 또 뭐 민정수석도 하셨고 뭐 비서실장도 했고 정치에 경험이 있는 분인데 나라를 이렇게 한 거 보면 그래서 정치 경험이 중요한가? 그래서 정치 경험이 없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회에.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문재인 대통령도 정치 경험이라고 해봤자 국회의원 4년 한 게 그 전부입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정치 경험이라는 걸 비서실장이나 저 대통령 참모 네. 비서 역할을 했다고 해서 그걸 정치 경험이 있다고 하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주장을 그리고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노무현 정부 때 뜨문뜨문 민정수석 했다가 무슨 시민사회 수석 했다가 비서실장 했다가 이런 식으로 뜨문뜨문 했었고 또 그때 당시에 뭐 민정수석 했을 당시에 뭐 청와대 노무현 대통령 일가에 무슨 권력형 비리가 없었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아마 많았을 텐데 네. 노건평 시작해서 마지막에 권양숙 네. 그때는 뭐 문재인 대통령이 비서실장이었지만 네. 권양숙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네. 권양숙 씨 네.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뭐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일을 열심히 했으면 그런 일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두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 뭐 했습니까? 그냥 변호사 했던 거 아닙니까? 네. 노무현 대통령 봉화마을 찾아가서 인사하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죽고 나니까 이제 갑자기 이제 정치 참여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혁신과 통합 만들어서 이제 민주당을 장악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걸로 해서 이제 국회의원 4년 하고 겨우 한 것밖에 없는데 2012년에는 국회의원 경력이 불과 대선 나왔을 때는 8개월밖에 안 됐을 때입니다. 네. 그런 경력을 두고 대통령을 하겠다고 그때 나왔었는데 그런 거 감안하면 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나 네. 뭐 대통령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보면 이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장점에 대해서 이분이 네거티브할 거리가 없다. 네. 근데 이제 또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그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장점이요? 네. 글쎄 그거는 좀 제가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장점 왜냐면 없다니. 아니 제가 그럼 반대로 묻고 싶은데 네.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윤 전 총장의 장점은 그 화법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스타일에 맞는 거다. 뭐냐면 요즘에는 그냥 속 시원하게 다 얘기하는 네. 추세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김건희 씨의 귤리 해명 인터뷰와 관련해서 윤 전 총장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나는 그걸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를 해명 인터뷰라는 걸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몇몇 정치인들은 굉장히 아마추어 같은 선택이었다고 비판을 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비판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근데 보면 윤석열 전 총장 그 청문회인가요? 청문회가 아니라 이제 국정감사 때죠. 그때 이제 민주당 의원들의 질문세에 대해서 답하는 걸 보면 굉장히 솔직하고 좀 속 시원하게 대답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가 장점이 아닐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탤런트가 좀 있는 거죠. 정치인의 재능 중에 하나로서 그런 거 솔직 화법 이런 것도 포함될 수가 있겠지만은 그 밖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지지 이런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렇죠. 배경 말고 네, 그렇죠. 윤석열 개인의 어떤 경쟁력 있지 않습니까? 네, 요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지금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겁니다. 그렇죠.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이 있을 당시에 보였던 모습 이런 거 말고 네. 이 개인 윤석열 네. 의 장점, 강점, 경쟁력 이런 게 뭔가는 아직도 모르겠다. 네. 예.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제 여야 통틀어서 모든 대선 주자들 중에 그런 게 보이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경쟁력. 예,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청계천이라든가 버스 전용 차선이라든가 아니면 뭐 현대건설 사장을 하면서 이제 보여줬던 게 있는데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그 박정희 향수라고 그러죠. 그리고 또 이제 원칙적인 모습을 많이 보였어요. 사실 지금 감옥에 있어서 평가가 절하되긴 하지만 굉장히 원칙적인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장점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여당 후보들한테도 딱 이제 와닿는 후보는 없는 거죠. 그렇게 그 우리 박 기자처럼 엄격한 잣대로 이제 대선 주자를 없습니다. 네, 지금 평가하자면. 더불어민주당 네. 대선 후보 경선 토론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보셨습니까 혹시? 아, 그 하이라이트만 봤습니다. 아니 잘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시간 낭비. 왜 시간 낭비냐면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뭐 기회는 균등하게 보장돼야 하지만 네. 지금 누구 나온지 아십니까? 이제 기자니까 알죠. 아니 뭐 진짜로 아는지 한번 알죠. 알죠. 아, 진짜. 그 지지율 순서대로. 아니 순서 말고 그냥 무작위로 생각나는데. 그럼 호칭은 생각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박용진, 추미애, 최문순, 김두관 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럴 줄 알았죠. 네. 네, 누굽니까 또? 아니 근데 이광재는 나왔다가 네, 이광재 방금 단일화 아니 안 했는데 단일화 네, 이광재 빼고 예. 그 제가 다 얘기하지 않았나요? 틀렸습니다. 누구? 한 명 빠졌습니다. 누구? 양승조. 그러니까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뭐냐면 아니, 심지어 제가 나왔는데도 네. 그 사람이 지금 충남 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모릅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아까 그 얘기했다시피 양승철 제가 모를 거라고 예상을 하신 모양이네요. 아니 저는 뭐 저기 김두관이나 최문순, 양승조 이거는 얘기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혹시나 이광재는 이미 단일화를 했는데도 얘기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네. 솔직히 뭐 기회는 균등하게 보장돼야 하지만 그리고 대선 출마하겠다고 하는 건 자율 의지지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막 후보가 막 7명, 8명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TV 토론 시간은 1시간 반밖에 안 되고, 뭐 이런 사람들한테 다 균등하게 시간을 보장해줘야 되니까 우리가 정작 궁금한, 우리의 관심 대상인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제대로 들을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지지율 1%인데도 5분 주고, 10분 주고, 지지율 20 몇 %인데도 10분 주고, 그러면 이게 기계적으로는 뭐 공평한 거겠지만은 국민들 입장에서 상당히 시간 낭비일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당도 마찬가지인 게 이 여당 주요 후보들의 뭐 경쟁력이랄지 이 사람이 앞으로 우리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가겠다고 하는 그 진솔한 얘기 그걸 들을 기회가 없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빨리빨리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사실 이제 오해는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지율 1%도 뭐 말할 기회를 줘야 되겠죠. 아니 기회는 당연히 제공해야 되는데 그걸 언제까지나 이렇게 막 뭐 그렇죠. 공평하게 네. 뭐 같은 후보라는 그런 동일 상상에서 하는 건 좋은데 그거는 이제 한두 번이지. 그러니까 박 기자 말은 이거잖아요. 솔직히 이렇게 딱 쉽게 설명해서는 양심이 있으면 지지율이 좀 적고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물러나야 그건 된다. 국민들의 알 권리를 갖다가 이렇게 침해하는 겁니다. 네.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말이 자꾸 산으로 가는데 마지막으로 하나 여쭙겠습니다. 어쨌든 그 보수 정당에서 가장 치열하게 맞붙었던 경선이 2007년도 이명박 박근혜 그 경선 아니겠습니까? 혹시 이번에 그 윤석열 전 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맞붙는다 이제 그런 식으로 박빙으로 이루어질까요? 글쎄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그 경선에서도 그런 식의 네거티브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국민의힘 이 사람들이 다 국민의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온다고 했을 때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대한 네거티브가 어떤 게 있을까 그런 생각이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뭐 엑스파일이라 가지고 별 얘기가 다 있는데 그거 솔직히 그 누가 만들어냈는지도 모르고 그렇죠. 진위 여부도 파악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솔직히 어떤 사실관계의 어떤 신뢰성 이거 자체가 상당히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거를 법관 출신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그거를 들고 와가지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런 문제가 있다. 그 캠프에서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사실상 그 자살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한테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는 거 야당 지지층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한테 기대하는 건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이미 그런 모습을 보인 순간에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경쟁력은 이미 사라지는 겁니다. 예, 그 두 분뿐만이 아니라 이제 홍준표 전 대표, 홍준표 의원도 있고, 뭐 윤희숙 의원도 있고, 이제 야권에서 많은 분들이 대선 출마 선언을 했는데 이분들이 이번에야말로 좀 건전하게 이제 정책 경쟁이라든지 건전한 경쟁을 통해서 좋은 보수 후보를 만들어서 예, 뭐 이제 정권 교체
될 수 있도록 그게- 노력을 해야 아니, 되겠죠. 아니, 그러니까 그 입장에서는 정권 교체를 해야 되고, 네. 이 입장에서는 또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좀 부연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네. 그럼 토론 시간을 늘리라 그겁니다. 네. 그렇게 여러 명 막 8명, 9명 나와서 할 거면 네. 지금처럼 1시간 반 이렇게 하지 말고 네. 한 6시간 음. 토론 이렇게 해보라 그 얘기입니다. 사실 뭐 반샘 토론도 네, 네. 뭐 종편에서 하는 데도 있잖아요. 네. 실제 밤새진 않고. 아, 그렇습니까? 뭐 어쨌든 뭐 민주당 분들이 저희 얘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지 않으시겠지만 혹시 들어주신다면 토론 시간 좀 늘려서 이제 후보들을 잘 검증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뭐 그렇게 네. 해주셨으면 굳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방송사라는 그 플랫폼을 안 빌려도 되지 않습니까? 유튜브가 있는데 그렇죠. 유튜브에서 후보들끼리 합의해가지고 한 10시간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이제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대표가 아이디어가 많다고 하니까 좀 재미난 토론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희석이랑 박희석 기자랑 이제 유튜브를 찍어봤는데 뭐 역시 말이 잘 통하네요. 예, 뭐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했는데 어찌됐든 예, 뭐 우리 유튜브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다음번에도 박희석 기자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